여러분은 어릴 때의 모험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비밀 아지트, 어른 몰래 나갔던 밤, 괜히 두근거리던 작은 일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그런 기억을 가장 유명한 방식으로 소설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이 작품은 흔히 장난꾸러기 소년의 유쾌한 성장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웃다가도 갑자기 공기가 바뀝니다. 아이의 세계로 현실의 폭력과 죄책감이 들어오고 그 순간 톰은 이전과 같은 아이로 남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이 소설이 왜 오래 읽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대는 19세기 미국, 미시시피강 근처의 작은 마을입니다. 교회가 중심이고 학교가 있고 어른들이 아이를 훈육하는 사회입니다. 아이들은 착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살아갑니다. 주인공 톰 소여는 그 기준과 늘 충돌합니다. 톰은 게으르다기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이 먼저 떠오르고 정답보다 재채기가 먼저 나옵니다. 톰은 보호자인 폴리 이모와 함께 삽니다. 폴리 이모는 엄격하지만 톰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 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톰이 단순히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톰은 아직 어른의 도덕을 내면화하지 못했을 뿐 자기 나름의 선과 악, 자존심과 두려움, 애정과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은 말썽을 부려도 독자가 끝까지 놓기 어렵습니다. 톰 소여의 상징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 페인트 칠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톰은 벌로 울타리를 하얗게 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토요일은 아이들이 놀러 나가는 날인데 톰만 혼자 남아 노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톰은 곧 태도를 바꿉니다. 일부러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붓질을 합니다. 마치 이 일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야, 그거 재밌어 보여. 나도 해볼래. 톰은 여기서 바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다는 듯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아이들은 자기 물건을 내놓습니다. 사과, 구슬, 작은 장난감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 줄 테니까 내가 칠하게 해줘. 결과는 분명합니다. 톰은 일을 나눠줬고 보상까지 얻습니다. 이 장면이 유명한 이유는 단순한 유머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강요된 일은 싫어하지만 선택된 일은 같은 노동이어도 가치 있게 느낍니다. 톰은 벌을 특권처럼 보이게 바꿔버렸고 그래서 모두가 달려든 겁니다. 톰의 세계가 더 복잡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키 대처라는 소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톰은 베키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서툴고 과장되고 자존심이 상하면 돌아서고 또 괜히 멋있는 척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베키가 등장하면서 톰의 세계에 타인의 감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톰의 관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혼나느냐, 내가 이기느냐, 내가 자유롭느냐. 하지만 사랑이 시작되면 톰은 처음으로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합니다. 첫사랑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질투와 작은 후회로 배웁니다. 톰은 그 과정에서 조금씩 어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품이 확 꺾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에서의 밤입니다. 톰은 친구 허클베리 핀과 함께 한밤중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신을 시험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소녀는 살인을 목격합니다. 바로 여기서 소설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장난과 모험이 갑자기 현실과 맞부딪힙니다. 두 소녀는 숨도 크게 못 쉽니다. 그들은 어른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더 큰 것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핵심 감정은 공포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침묵의 맹세가 생깁니다. 말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아이 안에서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톰은 예전처럼 웃지 못합니다. 비밀은 사람을 빨리 자라게 합니다.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톰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톰은 친구들과 섬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해적이라 부르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잠시 분위기는 밝아집니다. 불을 피우고 강가에서 생활하고 어른의 규칙이 닿지 않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상상했던 자유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장례 준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톰은 어느 순간 몰래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때 톰은 깨닫습니다. 자유는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톰의 세계에 공동체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이 의심을 받습니다. 톰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톰은 처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을 영웅담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소설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톰은 멋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계속 침묵하면 더 괴로워질 걸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즉, 이 장면은 정의의 승리만이 아니라 양심의 비용에 대한 장면입니다. 결국 톰은 증언하고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톰은 장난꾸러기에서 한 걸음 벗어납니다. 어른이 되는 건 갑자기 착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대가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동굴 장면이 나옵니다. 톰과 베키가 동굴 탐험을 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동굴은 어둡고 방향 감각을 빼앗으며 사람을 작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 자체보다 버텨내는 시간입니다. 톰은 더 이상 장난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출구를 찾고 희망을 놓지 않고 누군가를 지켜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톰은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괴담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과 불확실함입니다. 동굴은 그걸 보여줍니다. 마침내 톰은 보물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만 놓고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돈이 생기고
마을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흥미로운 이유는 허클베리 핀 때문입니다. 허클베리는 사회의 규칙 밖에 있던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허클베리를 문명화하려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게 하고 착한 아이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허클베리는 답답해합니다. 그에게 자유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작품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이야기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톰 소여의 모험을 듣고 나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은 단순히 재밌는 소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울타리를 칠하던 재치, 첫사랑 앞에서의 서툼, 무덤에서 마주한 공포, 섬에서 맛본 자유와 고립, 법정에서 치른 양심의 비용, 동굴에서 배운 지속의 힘. 이것들은 모두 어른이 되기 직전의 경험들입니다. 톰 소여는 완벽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의 자신을 떠올릴 때도 늘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규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톰 소여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세상을 한 번쯤 더 재치 있게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